자, 오늘 뭐 등기법 이제 마지막 날인데 남아 있는 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남아 있는데 어차피 뭐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용어가 좀 굉장히 좀 낯설고, 그다음 등기는 또 직접 등기를 안 해봤으면 저기 절차가 좀 어려요 이게. 그래서 뭐 등기를 안 해봤으면 좀 감이 좀 없어요 이게. 나중에 뭐 뭐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할 때 뭐 중개업할 때 이제 등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등기는 직접 안 해요. 중개업소에서도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그냥 줘요. 그냥 그 법무사 사무실 주면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다 시험 전제로 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라든지 이게 좀 여러분들 안 해봤으면 좀 잘 감이 안 오는데, 뭐 그래도 시험에서 이제 절차 물어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시험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 이게. 시험만 그냥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끝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 뭐 몰라도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외우고 뭐 이런 거는 다 저기 시험 당일날 그날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외우고 그런 거예요. 그 시험 끝나고 나서 그냥 뭐 다 까먹어도 됩니다 이게. 뭐 안 까먹으려 해도 그냥 까먹죠 이게. 여러분들 거의 다 시발성 기억이라 가지고 시험 당일까지만 여러분들 이제 좀 시험 관련해서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뭐 각종 이제 권리와 관련해서 등기가 쭉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권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이제 좀 공부가 돼 있으면 금방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이게. 자, 그래서 뭐 처음 할 때 일단 여러분들 좀 용어를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03페이지에 그게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일단 등기부 사항으로 보게 되면 등기부가 이제 세 개로 구성이 되죠. 등기 기록에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얼구, 여기 이제 세 개로 구성되고, 표제부는 부동산 이제 표시와 관련된 부분, 자 이게 이제 등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갑구하고 얼구가 이제 권리입니다.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이게 이제 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얼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 권리면 뭐 물건 중에서 제한 물건이죠. 그래서 뭐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 그다음 이제 지역권, 그리고 저당권, 그리고 이제 채권 중에서는 뭐 임차권, 자 이와 같은 이제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 권리는 주로 어디에 등기되냐? 얼구고, 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갑구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여기 소유권 관련해 가지고 등기 관련해서 뭐 이 부분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03페이지 보시면 그게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리에 관한 이제 등기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이제 갑구하고 얼구에 공통적으로 이제 등기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가로 2번 보면 등기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갑구하고 얼구에 등기가 되는 이제 공통적인 사항. 그래서 이거 이제 등기 기록, 등기부의 형식 사항으로 지금 이제 등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위번호하고 뭐 등기 목적, 그리고 접수 연, 월, 일, 그리고 접수 번호, 그 다음에 등기원인하고 연, 월, 일, 그리고 마지막 권리자하고 이제 기타 사항이 이제 쭉 뭐 여기 갑구하고 얼구에 등기되는 사항이야. 그래서 그게 나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뭐 등기에 기록 양식을 보면서 이제 쭉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3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이제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이 일단 여기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인데, 그게 이제 권리의 변경과 관련해서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변경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만약 이제 지금 얼구에 자 등기가 이제 천세권자 갑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뭐 전세금 1억 원, 그리고 존속기간 뭐 2년 뭐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권자 갑 관련해서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자, 이게 이제 등기가 돼 있어요. 그 지금 전세권자 이건 권리자죠. 이건 권리자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금하고 존속기간. 자, 이게 이제 등기부에 등기되는데 전세금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은 임의적 등기사항이야.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등기가 되고 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전세권 관련해서 등기가 전세권자와 관련해서 이름,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이제 전세금하고 존속기간. 자, 이게 이제 등기가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권리의 변경이라는 건 여기 두 가지가 변경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전세권자 갑에서 뭐 전세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럼 이건 권리자가 바뀌는 거죠. 그다음 전세권자와 관련해서 지금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제 전세권자 갑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름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변경하더라도 이거는 권리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볼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권리의 이제 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기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권리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이때 이제 하는 등기가 뭐냐? 권리 변경이에요. 그럼 주로 이제 권리 내용이 뭐냐면 등기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존속기간, 그리고 뭐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는 뭐 채권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율. 자, 이런 부분이 권리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바뀌면 이때 이제 바뀌면 하는 등기가 뭐냐? 변경 등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03페이지 보시면 그게 이제 권리 변경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리 변경은 이미 등기된 권리 내용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등기된 권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권리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존속기간, 그다음 저당권 관련해서는 뭐 채권액이나 이율. 자, 이런 부분이 권리 내용. 이 부분이 등기된 이후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고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변경 등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권리 변경은 권리 내용이 이제 변경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04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권리 변경이 이제 권리 내용의 변경이 이제 변경 등기고, 그게 보면 권리 주체 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권리자가 바뀐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전세권자가 갑이었는데 이걸 을한테 양도를 했다. 그럼 이건 전세권자는 이제 갑에서 을로 바뀐 거죠. 그래서 권리 주체가 바뀌게 되면 이거는 변경 등기가 아니고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다음 권리 객체 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권리 객체 변경은 뭐 부동산 표시가 이제 바뀌는 경우예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권리 변경에 해당이 안 돼. 자, 그래서 권리 변경은 일단 대상이 뭘 변경하느냐? 권리 내용이에요. 권리 내용이면 물건과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전세권이면 전세금이나 존속기간이고, 저당권일 때는 뭐 채권액이라든지 이율.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권리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변경되게 되면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변경 등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일단 봐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 변경 등기도 일단 뭐 법에서 특별 규정 없는 이상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등기 신청에서 나있는데 뭐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3번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변경됐을 때 뭐 전세 금액이 만약에 지금 종전에 이제 1억이었는데, 자, 여기 5천만 원이 이제 정액이 되면 원래 이제 1억에서 1억 5천원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정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1억 원에서 5천만 원이 또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액이 되면 1억에서 5천만 원 바뀌죠. 그럼 이와 같이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 이제 등기를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크게 보면 부기등기하고 주등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는 연속성을 이제 이어주기 위해서 독립된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가지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이게 부기등기죠. 그다음에 이제 주등기다 그러면 뭐야? 독립된 번호가 부여가 되면 주등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연속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부기등기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나눠져요. 이와 같이 이제 변경됨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일단 있느냐 없냐. 그래서 있을 경우하고 없을 경우 이 두 가지고, 그다음 이제 이해관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변경과 관련해서 성납하거나 또는 뭐 성납 안 했을 때 재판 통해 가지고 이겼다. 그럼 이런 거 이제 첨부되는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크게 보면 부기등기에 이제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등기는 일단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형식은 뭘로 하냐.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이해관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성납하거나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등본이 있다. 그럼 이때도 뭘로 하냐.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보면 주등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주등기는 일단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성납이라든지 또는 재판 등본이 첨부가 안 된다. 그럼 이때는 형식은 뭘로 해야 되냐.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등기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나요. 그 이해관계인이 뭐냐면, 대상이 이제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상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러면 등기부상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등기와 관련해서 뭐라고 부르냐. 이해관계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밑에 보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 보면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등기 기재예요. 등기가 이루어지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 기대인데, 자, 해당되는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손해가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이 등기와 관련해서 어디에 해당되냐. 이해관계인에. 그래서 이거는 판단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등기부에 자, 지금 이제 전세권하고 저당권 두 개가 이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1순위가 지금 전세권이고 2순위가 저당권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전세금 원래는 이제 1억 원으로 해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자, 이걸 전세금을 5천만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액을 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 등기부상을 보면 1순위가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이죠. 그 다음 2순위가 저당권자 또 채권액 1억이죠. 근데 지금 전세금이 1억에서 5천만 원 청약이 되면 전세금 자체가 1억 5천만이 되죠. 그 여기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저당권자 어리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자, 이건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이 두 개는, 자, 원래 이제 전세권은 이제 그 용의물권입니다. 용의물권이면 원래 사용수익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권은 특이하게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전세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전세금 회수하기 위해서 뭘 청구하는 게 가능하냐? 경매 청구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리고 만약 이제 경매 진행이 되면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인정이 되냐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저당권은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얘는 담보물권이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얘는 만약 이제 채권이 회수가 안 되면 얘도 저당권에 기해서 뭘 청구하는 게 가능하냐?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경매 낙찰대금에서 자기도 물권 순서에 따라서 채권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여기 지금 전세권하고 저당권, 원래 전세권은 사용 수익이지만 나중에 이제 채권 회수와 관련해서는 두 개 다 성격이 같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경매가 진행이 되면 매각대금에서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순위에 따라서 회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충돌이 돼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 만약 이제
전세건자 값이 1순위인데 원래는 1억이었는데 만약에 1억 5천만 원 청약이 되면 전세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 더 늘어나죠. 원래는 이제 1번, 2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전세금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청약된 걸 그대로 인정해주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경매화되면 자기가 회수하는 금액 1억 원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뭐 전세금과 관련해서 변경 등이 이루어지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자가 어디에 해당되냐? 이해관계인이네. 이해관계인.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게 되면 얘가 저당권자가 청약과 관련해서 승낙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재판 가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재판서가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부기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후순위로 해서 3번으로 해가지고 전세금 정액된 부분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후순위로 해서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지금 정액과 관련해서 저당권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정액이 아니고 5천만 원을 지금 전세금을 줄여. 그러면 지금 1억에서 전세금이 바뀌면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5천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 감액과 관련해서는 감액과 관련해서 변경 등기하면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저당권자 좋은 거죠. 자기는. 원래 얘가 얼마야? 1억인데 1억에서 5천만 원 줄어들었죠. 그럼 이때는 2순위 저당권자는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승낙이나 또는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이때는 부기 등기로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일단 등기가 이제 두 가지예요.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하고 주등기.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나 또는 재판 관련해서 결과 있으면 뭘로 하냐? 부기 등기로 하고 만약에 이제 승낙이나 재판과 관련해서 이게 없다. 그러면 무슨 형식으로 하냐? 주 등기로 하는. 자, 그래서 일단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건 판단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에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304페이지 보시면 이해관계인 이제 해당되는지 여부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는 저당권을 이제 기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 또는 이자율이 증가된다. 금액이 이제 증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 후순위 저당권자와 관련해서는 이때 이제 증가 또는 증가되니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어디에 해당되냐?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금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후순위 권리자는 여기 이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이건 이제 적용할 때는 이거는 상대적인 거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왜 이게 이해관계인에 들어가냐면 전세권하고 그다음 이제 저당권 이게 두 개가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뭐가 가능하냐? 경매 청구할 수가 있고 둘 다 매각대금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우선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순위에 자 지역권이 등기가 돼 있어요. 지역권이 등기가 돼 있는데 뭐 지역권과 관련해서 뭐 존속기간이라든지 이걸 연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해당이 되냐 이거 완전 성격 틀린 거죠.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사용 수익이고 얘는 담보물권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충돌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때는 뭐 지역권 관련해서 존속기간이나 이거 연장한다 하더라도 여기
채권에게는 영향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해관계인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건 여러분들 이제 물건과 관련해서 성격을 가지고 이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걸 판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잘 봐두시고 그다음 305페이지 가시면 3번 등기명에는 이제 표시 변경 등기나인데 자, 그거는 뭐 권리는 아니고 권리자 표시, 즉 등기부상에 등기되어 있는 자의 표시와 관련해서 변경해요. 그래서 전세권자 지금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이런 게 등기부상에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했지만 뭐 전세권자가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표시가 바뀐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하는 등기를 뭐라 부르냐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만약에 이제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 전세권자가 갑이었는데 올로 바뀌었다. 이거는 표시 변경이 아니고 뭐야? 이전 등기야. 권리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 기대인데 이건 권리자와 관련해서 성명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자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이때 이제 변경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이거야. 주소. 주소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원래 이제 등기부상 등기했을 때 주소가 이사하게 되면 이제 바뀌죠. 바뀌게 되면 이거 이사된 주소와 관련해서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럼 이와 같은 등기명인 표시 등기는 공동 신청이 아니고 등기명인이 혼자서 단독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등기 형식은 뭘로 하도록 되어 있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가 이제 제일 많은데 등기부상으로 보게 되면 이사했을 때 이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정거 이렇게 표현해요. 거주지를 이전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뒤에 305페이지 보시면 305페이지 306페이지 가시면 306페이지에 그게 이제 중간에 보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1번 순위번호 1번 소유권 이전 케이스 소유자 한수진 돼 있고 뭐 설특별시 이렇게 돼 있고 1에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돼 있고 등기 원인에 보면 2015년 6월 5일 정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거라는 게 뭘 했다는 얘기냐? 이사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사해가지고 주소지가 뭐야?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사가 이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 그래서 일단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 자, 이건 뭐 권리가 아니고 등기부상 권리자 이제 표시와 관련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여러분들 뭐 절차가 30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뭐 어이 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등기 신청 나인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등기명인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 자 이건 권리와 관련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은 3번에 나온 것처럼 항상 부기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과 관련해서 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 가지고 자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두 가지 경우예요. 법률에 의해 가지고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자 이런 게 이제 변경이 되면 이거는 소유자가 원해서 바뀐 게 아니죠. 법률상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명인의 표시가 변경이 되면 이거는 이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만 첨부가 됩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고 등기 의무자, 즉 등기 명인의
주소와 관련된 정보, 즉 주민등록 등본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 보고 주소가 바뀐 걸 등기관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냐? 직권에서 바로 변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이때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변경된 거 이게 파악이 되면 뭐하냐? 직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 그래서 305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 2번.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 즉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이 확인이 되면 직권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직권에 의해서 하는 건 어느 경우만 이제 대상이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직권에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사 굉장히 많이 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거 바뀐 것마다 다 변경해 줘야 되냐 이건데, 이거는 현재 마지막 최종 주소지로 했으면 변경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06페이지 가시면 306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5번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생략해서 나있는데 가로 1번이 그거예요. 주소가 이제 여러 번 걸쳐서 이전됐다. 그럼 이때 그러면 이전된 것마다 다 하냐? 그게 아니고 최종 마지막 최종 주소지로 해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시험 문제 일단 출제는 잘 안 되는데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관이 뭐하냐? 직권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변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306페이지 말소등기 나있는데 말소등기 일단 기본적으로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소등기 이제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말소등기는 일단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내용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 등기 기록 자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말소등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등기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전부가 부적법하면 해당되는 이제 등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등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권 같은 경우 전세 기간이 다 만료가 되고 그다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도 다 반환해줬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뭐 전세권 자체는 소멸한 거죠. 그 이때 이제 소멸된 전세권 이거 이제 등기 기록상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등기. 그 말소등기는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기되어 있는 사항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면 해당되는 등기사항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등기예요. 그래서 말소등기를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의나인데 뭐 의가 기존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사항 전부가 실체관계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등기가 뭐냐? 말소등기야. 그래서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가 이게 돼야 돼.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때 이때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 그래서 만약에 등기된 사항이 일부가 부적법하면 이거는 시간적 사유에 따라서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등기된 사항 전부가 불일치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요건 나인데 첫 번째가 그 내용입니다. 기존 등기 전부가 부적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된 내용 전부가 이제 부적합한다. 그래서 뭐 전세권이나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면 지금 등기돼 있는 내용이 실체하고 일치 안 하죠. 그래서 이때 해당된 전세권 등기나
저당권 등기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잘 봐두시고, 그래서 뭐 일부가 불이시할 때는 변경 등기나 경영 등기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07페이지 가시면 그게 이제 가로 3번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건 말소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만 말소를 하려면 해당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나 또는 뭐 재판 등본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말소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이제 누구냐 그 내용인데, 307페이지에 여러분들 그게 표에 말소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지 해당 여부 해서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해당인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것만 좀 봐주세요. 전세권하고 지상권, 즉 용의물권 중에서 전세권하고 지상권과 관련해서 지상권하고 전세권 권리 자체를 목조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때는 전세권이나 지상권, 자, 이걸 목조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특히 전세권 같은 경우 말소하고자 한다. 그러면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저당권이 대상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자가 말소와 관련해서 어디에 해당되냐?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 이제 전세금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 전세금 1억 원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했다는 이야기야. 근데 지금 전세권이 종속기간 끝나고 전세금 반환받아서 지금 말소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게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저당권 자체는 전세권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은 원래 저당권 설정했던 기초가 없어지는 거죠. 얘는 전세권 말소와 관련해서는 어디에 해당되냐?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세권 말소와 관련해서는 저당권자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락이 있어야 이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첫 번째 나 있는 큰행이요.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전세권 또는 지상권 말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세권을 목조로 한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해당된 저당권자가 어디에 해당되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이 돼. 자, 그래서 그 307페이지 그게 박스에 보면 그 박스 그 이해관계에 이제 해당되는지 여부 그걸 파악하시고, 그게 여러분들 310페이지 가시면 310페이지 가시면 그게 등기 나 있죠. 310페이지 보시면 1번 저당권 설정 기돼 있죠. 그 다음에 1에 1 해서 1번 전세권에 대해서 뭐가 설정되어 있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1에 1이 이거예요. 전세권을 목조로 해서 뭘 설정했냐?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저당권은 뭘 대상으로 했냐면 전세금 이거 목조로 해서 뭐가 설정되냐?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그게 2번 보면 2순위 보면 1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이게 말소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 말소와 관련해서 저당권자는 뭐가 된다는 얘기? 이해관계인 돼. 이해관계인. 그래서 이해관계인 되니까 저당권자에 뭐가 들어가냐? 성락서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락을 해줘서 말소가 되게 되면 그게 이제 3번처럼 1에 1, 즉 저당권, 전세권을 목조한 저당권도 어떻게 되냐?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를 하는데 이거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여기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 둘이서 신청해서 말소가 되냐? 신청해서 말소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등기관이 직권해서 말소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등기관이 직권해서 말소. 왜 그러냐면 뭐 해줬어요? 승낙을 해줬죠.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전세권 말소하면서 저당권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한. 자,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다시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 일단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 뭐가 있어야 되냐? 승낙 또는 이제 승낙 안 해주면 재판 통해서 재판 등본을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307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가로서 한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이 있어야 된다 기대인데, 자 이건 이제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 뭐 이해관계 있을 때 그때 이제 대상이, 그래서 정 안 내면 지금 했던 거 이거 예를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뭐가 설정돼 있을 때, 저당권 설정돼 있을 때 해당된 전세권 말소와 관련해서 저당권자는 어디에 해당되냐,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해관계인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말소 등기 신청도, 자 등기 관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자 그래서 전세권, 자 지금 말소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전세권 말소와 관련해서 신청할 때 말소와 관련된 등기 의무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소와 관련해서 등기 관리자, 자 누가 되냐. 자 지금 이제 이거는 전세권 설정이 아니고 전세권 말소죠. 전세권 말소야. 그 말소와 관련해서는 말소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가 말소 등기의 의무자야. 그리고 전세권 말소가 되면 이건 누가 보는 거야? 소유자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가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말소와 관련해서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기대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요. 그 예외가 이제 쭉 나오는데 예외가 이제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기대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자체가 소유자 단독 신청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소를 할 때도,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도 일단 등기 자체가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말소할 때도 단독으로 신청해서 말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원래 이제 지금 여기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인데 판례에 의해서, 즉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 신청한다. 그럼 이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판결은 뭐 어떤 내용의 판결이냐 이건데, 단독 신청과 관련해서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것은 해당되는 판결이 뭐이 때문에 대상이냐, 이행 판결 때문에 대상이에요. 지금 말소와 관련해서 이행 판결을 받은, 즉 소송에서 이긴 등기 관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308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 이제 가등기 말소 나인데, 가등기 말소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별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 소멸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말소 등기 기대인데, 4번이 굉장히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여계약에 의해서 자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근데 증여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수정자하고 증여자 간에 특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뭘 특약 맺냐면, 수정자, 즉 증여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효력은 자 상실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정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특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지금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했던 게 어떻게 되냐, 효력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수정자 명의로 돼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뭘 해야 되냐, 말소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소하고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이때는 말소는 신청은 자 누가 하냐, 수정자는 죽었죠. 죽었으니까 공동 신청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누가 단독으로 신청하냐, 정의한 사람이 이게 단독 신청해서. 그래서 이때는 성격상 단독 신청하도록 돼요.
그래서 4번이 컨닝입니다. 그래서 4번 보면 등기명인이 사람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가 됐을 때, 자 이때는 사람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했을 때 등기권리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등기권리자는 말소와 관련해서 등기권리자요. 말소와 관련된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정자 이제 사망하면 이때는 증여자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등기를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느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해요. 특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라인인데 5번 발표해 두시고 등기 의무자 소재 불명하고 소재 불명에 따른 말소 등기예요. 자 원래 지금 전세권 말소하려면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죠.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관련해서 권리자는 소유자죠. 근데 지금 전세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지금 원래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상대방인 의무자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 얘가 없으니까 혼자서는 뭐예요?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전세권하고 저당권 말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저당권 말소나 이거는 채무 변제했다. 자 이런 거 영수증 첨부하고 그러면 이게 소유자 단독으로 해서 말소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걸 법원 가가지고 재판받아야 돼. 그래서 재판받기 위해서는 일단 어디에 있는지 신고하라고 법원에서 최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최고가 공시최고고, 공시최고가 보통 한 6개월 걸려요. 그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 즉 등기 의무자한테 의사가 전달된 걸로 간주가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등기부상 권리가 없다. 자 이거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재건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거 재건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절차 이게 두 개가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 지금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나 저당권 말소를 하더라도 전세권자 즉 등기 의무자가 전세권자 또는 저당권자가 소재가 파악이 안 되면 지금은 절차를 이 두 개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한 개정된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악이 안 되면 공시최고하고 재건 판결 통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기간이 보통 한 7,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채무 변제나 이거 하면 빨리빨리 말소해야 된다 이게. 특히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뭐 채무 변제 다 해도 여기 소유자 그냥 신경 안 써 그냥 나중에 말소하자. 그러다 몇 년 지나가다 보면 얘가 뭐 전화 연락도 안 되면 소재가 파악이 안 돼요. 원래 과거에는 그냥 해줬는데 지금은 말소 등기 그냥 안 해줘요. 절차는 이거 두 개 거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한 개념인데 자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등기 의무자 소재가 이제 불명할 때 자 이때는 그냥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시최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공시최고하고 또한 리얼에 나인 것처럼 재건 판결 그래서 재건 판결을 거쳐서 판결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자 재건 판결이 이거예요. 이거 저기 지금 권리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권리자에서 제외시킨다. 그걸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 판결이 뭐냐면 재건 판결. 자, 그다음 6번째 이제 홍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하는 거예요. 혼동이 권리 발생 요인이에요. 소멸 요인. 혼동은 물권하고 채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물권하고 채권의 소멸 사유. 자, 그래서 뭐 제한 물권하고 소유권하고 동일한테 기속하게 되면 제한 물권 자체가 뭐야? 소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테 기속이 되면 마찬가지로 채권이 뭐야?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번 혼동해야 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일단 물건 소멸 사유고, 이때 이제 물건 소멸과 관련해서 이제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7번에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된 후 제3자 이전 등기 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제일 마지막 시간 해요. 그거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307페이지 앞에 오셔가지고 말소 등기 관련해서 가로 2번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번부터 7번까지가 단독 신청이에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개별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대상을 물어봐요. 대상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게 나 있는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답을 찾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말소하냐 그렇게 안 나요. 다음 중에서 이제 성격이 뭐 단독으로 신청하냐 공동 신청해야 되냐 이렇게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그게 나 있는 제목 정도만 알면 답을 찾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 두세 번 더 강의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제목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8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 직권말소입니다. 여기서 직권말소라는 건 말소 등기를 누가 하냐면 등기관이에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해서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권말소라는 것은 말소와 관련해서 말소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뭐하냐 직권해서 말소한다. 그래서 이것도 사유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1번 각하 사유 중에서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등기가 됐다. 자, 그걸 등기관이 발견하게 되면 등기관이 뭐 할 수 있냐, 직권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는 거예요.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좀 전에 했던 거예요. 2번이 자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자 그럼 이거 전세권 지상권 자 이거 자 말소를 하려면 이때는 저당권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때 전세권의 지상권 말소와 관련해서 저당권자가 승낙을 해준 경우, 이때는 저당권자가 설정한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는 별도의 이제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2번이 컨닝이에요. 말소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 기대인데, 자 거기서 말소될 등기를 목적으로 이거예요. 전세권하고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당권자의 등기는 이게 있을 때, 여기 말소와 관련해서 뭐가 있을 때, 승낙을 한 경우, 이때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권리, 즉 저당권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냐, 직권에 의해서 말소한다. 그냥. 자, 그래서 2번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오늘 셋째 시간 할 거예요. 그거는 셋째 시간 하는데 별표해 두시고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4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기대인데, 그 오늘 넷째 시간 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별표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한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했을 때 한매권 등기에 기대인데, 셋째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 그것도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안 보셔도 돼요. 그거는 저기 옛날 부칙 조항.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시험에 출제 안 되니까 직권에 의한 말소는 지금 그게 나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그 정도 이제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잘 봐두시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되면 앞에 나 있는 단독 신청하는 거하고 지금 직권 말소하는 거하고 다음 중에서 뭐 성격이 틀린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출제해야 돼요. 그 하나는 뭐예요? 단독 신청해서 말소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직권해서 말소하는 거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말소하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성격이니까 제목 정도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말소 등기 중요한 거 단독 신청하고 직권 말소 그 두 가지 이제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뭐 강공서 축탁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참고해서 봐두시고, 그다음 309페이지 말소 등기 이제 실행해서 나와 있는데, 자 실제 이제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하냐? 그게 동그라미 보면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그거 체크해 주시고, 말소의 등기를 한 후, 그 다음에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이때 이제 말소 등기의 방식은,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를 하도록 돼요. 주등기. 자, 그럼 지금 1번에 말소 등기를 하고, 말소 등기를 하고, 그 다음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10페이지 가시면 그게 지금 이제 등기가 나 있는데, 지금 순위 2번에 나 있는 등기가 이거야. 말소의 등기야. 그래서 순위번호 2번 보면 1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돼 있죠. 그 끝에 말소 들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그 다음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게 지금 1번 순위번호 1번 보면 1 이렇게 돼 있고, 뭐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줄 꺼져 있죠. 이게 이거야. 말소하는 표시야. 말소하는 표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소 등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말소 등기가 아니에요. 말소 등기는 이번에 나인 것처럼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말소라는 게 붙어 있으면 그게 말소 등기고, 자 지금 1에 순위번호 1번 보면 이게 지금 말소돼야 될 등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줄을 이렇게 껐다. 이게 뭐냐면 말소하는 표시야. 말소하는 표시에. 자 그래서 이게 말소 등기 아닙니다. 말소 등기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말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순위번호 2번에 나 있는 게 말소예요. 말소 등기고, 3번도 보게 되면 1에 1 등기 저당권 말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3번도 뭐냐? 말소 등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줄이 이렇게 딱 꺼지면 이거는 말소가 됐다는 거. 말소한 표시야, 표시. 자,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 가지고 말소 등기라고 우기면 안 돼, 이게. 이거 이제 말소됐다는 거 뭐 해준 거냐? 표시고, 말소 등기는 이거 2번이 말소 등기. 자, 그래서 일단 말소 등기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07페이지에 아까 했던 거 말소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 부분 이건 아까 상대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출제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이제 방식이에요. 방식의 원칙은 공동 신청. 말소 등기에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자 예외적으로 이제 단독 신청하는 거하고, 그다음 등기관이 직권위에서 말소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라든지 판결에 의해서 한다, 또는 뭐 가등기 말소다 이렇게 놓으면 이런 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나있는 것처럼 직권 말소에서 나있는데,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 이제 1번부터 해가지고 5번까지 그게 이제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그래서 직권 말소 대상은 주로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 뭐 이게 이제 직권 말소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주로 출제돼요.